엄마마님, 결혼을 하면 본인 사주와 남편 사주 둘 중 어느 쪽으로, 중요하죠. 재밌는 질문. 그렇죠. 저런 질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죠.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주의 간섭이라 그래요. 사주의 간섭. 일종의 믹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엄마마님이 올해 기운에 있어요. 자, 엄마마님이 올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승진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남편 사주에서 그걸 방해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주의 간섭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거꾸로,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해예요. 근데 안 들어와요. 남편 사주를 보니까 남편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작용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부부가 서로 사주에 의해서, 물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전혀 승진적 개념이 없는데 올해 승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기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반대로. 자, 이게 바로 서로 간의 사주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간섭이 일어나는, 사주 간섭이 일어나는 형태가 부부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중시하는 거고 궁합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모여서 효과적인 부분을 내는 게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플러스 알파라는 거잖아요.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둘이 만나서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궁합이 좋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합이 좋았을 때는 일종의 굉장히 이제 발복한다 그러잖아요. 부부 궁합이 좋으면 결혼하고 나서 대박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주로는 그렇게 저 사주가 그렇게 대박날 사주가 아닌데 부부 사주를 딱 붙여놓고 보니까 엄청난 시너지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대박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둘이 만나서 좋은 사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으로 쏠리든 여자로 쏠리든. 그게 사주에 나타나 있는 에너지 기, 어느 기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자, 이 자체가 과거에는 무조건 남자가 기에 쏠리든 안 쏠리든 주도를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낮에는 남자가 지배하고 밤에는 여자가 지배했잖아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채통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감히 남자가 여자 자랑, 내 마누라 자랑 팔불출이라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됐고,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마누라 자랑 못 했잖아요. 자식 자랑도 못 하는 거고. 왜냐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내 마누라가 주인공이 저런 얘기하면 그야말로 벨도 없냐? 불알 두 쪽 찬 놈이 불알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시대가 불과 한 50년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허울 좋은 허세죠, 허세. 그거는 이제 사실 실질적인 실질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세적인 부분의 표현이었고, 실제로 사주에서 결혼하도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둘 중에 하나가 기운이 반드시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운 쪽 하나가 쏠려요. 여자로 쏠리든 남자로 쏠리든. 사주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남자 쪽으로 쏠리는 사주가 있고 여자 쪽으로 쏠리는 사주. 원칙을 얘기하면 자, 결혼하면 대개 보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남자가 리드하는 부부가 있고요. 결혼해서, 그쵸? 남자가 리드하는 부부. 두 번째, 여자가 리드하는 부부가 있죠. 요즘 이제 여자가 리드하는 부부가 좀 많아졌어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드러내놓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똑같이. 친구 같은 부부라고 그래. 친구 같은 부부. 남자, 여자 똑같이 같이 가는 부부죠. 요즘 그런 부부 많아요. 요즘 그런 부부도 많아요. 동등하게. 요즘에 그 재산도 동등하게 이렇게 등기할 때도 이렇게 반반 하듯이 요즘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요즘 또 여자들이 더 득세하는 시대가 돼 있지만
그런 어떤 반반적인 부분들의 부부도 있죠.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같이 갖는 형태로서 가는 부분도 요즘 많죠. 그래서 세 가지 부부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 세 가지 부부 유형이 사주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사주를 보면 나와 있는데 볼게요. 우리 원망한 사주를 보면서 이 두 사주는 누가 개개인별로 부부별로 다 달라요. 그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질문이 뭐였냐면 결혼을 하면 본인 사주와 남편 사주 둘 중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나요? 물어봤는데, 자, 볼게요. 이 사주 가지고 얘기해. 이게 이제 위에 게 엄마 맞는 사주고요. 아래 게 남편 사주예요. 자, 봅시다. 남편 사주를 먼저 한번 봅시다. 남편 사주는, 자,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미월에 태어났죠? 기세 등등이죠. 그죠? 병화가 여름에, 한여름에 태어났고. 난 말띠잖아요. 이 양인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고. 그야말로 어렸을 때는 나 잘난 맞아야 세상 살았다고 했죠. 다 필요 없죠. 내가 최고죠. 내가 최고야. 이 기운은 어렸을 때에 익숙했던 그 기운은 30대 때 잠깐 하락기를, 그러니까 30대 이 사주가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38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8대부터 38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이게 기회대운이 넘어오면서 굉장히 병화일간이 기세등등한 그 기가 확 꺾였죠. 38대운 48대운까지 꺾이죠. 자, 이럴 때 애국으로 넘어가면 48대운에 애국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기세등등한 기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 태어난 곳에서 이 기세등등하면 완전히 그냥 기가 확 꺾여버리죠. 과거에 어린 시절에 30대 이전까지 나는 누구였어요? 누가 나한테 감히 니네들이 나를 이런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는데 30 중반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30 중반 넘어가면서 이 사주는 완전히 기가 눌립니다. 세상에 자신감이 상실해버리죠. 왜? 병자일주고 대운이 38대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본인 고유의 특수한 그 에너지 기운을 갖고 가려면 이제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하지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사주는 여자를 내가 절대 리드 당하지 않죠. 내가 리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 배려죠. 여자한테는 배려하는 거야, 배려. 그러니까 자, 이 사주가 여자한테 배려하는 사주이지 내가 너한테 져서 내가 너한테 지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사주 절대 아니죠. 자, 이 사주 한번 봅시다. 비견겁제가 있으니까 기가 쌓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이 이렇게 많고 본질적으로 이 사주는 자, 내가 주인공처럼 세상을 사는 자체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왜? 이유는 얘기할게요. 병화일간 6월에 태어났죠. 병화가 6월이 뭐죠? 12운성으로 사지죠. 사지. 겁재인 정화는 여기에 뭐예요? 생지죠. 이 차이가 커요. 결국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겁재에 의해서 그냥 그 겁재를 인정해주고 사는 거죠. 그 겁재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그냥 거기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겁재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겁재 앞에서 잘나차는 순간 겁재에 밀려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세상을 살았다면 결국은 자, 겁재라는 건 결국 이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재성이니까. 그래서 이민 간 게 아니라 일본에 잘 가신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사신 지 몇 년 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에서 사는 거는 결국은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결국 그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장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소위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냥 손님이 왕이니까 손님을 왕 취급하면서 이질감 있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고개를 쳐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깨지죠. 겁재에 밀려나죠. 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본질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절대 내 잘난 맛을 남편한테 마저도 내가 잘났다, 내가 너를 리드할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도권 누구한테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바톤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톤을 넘겨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물론 이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돈에 대한 일종의 이제 어떤 가성비라고 그러죠. 돈을 보는 눈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돈 되는 관점에 이런 부분 보는 눈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항상 남편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그러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가려고 그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리드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공이고자 하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사주냐?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죠? 그죠? 궁합이 잘 맞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무제는 무관을 만난다. 나는 무관이고 나는 무제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무제사주가 무관을 만난다. 이건 통속적으로 쓴 말인데,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있을 때는, 그건 안 쓰는 게 맞는데, 그냥 제가 왜 이런 말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두 사람은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시너지가 나오는 사주죠. 시너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시너지. 이 사주는 주도권은 남편한테 있고, 남편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사는 사람이고, 자기 심지 굳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맛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나는 현실 쪽에서 눈을 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믹스했을 때 시너지가 큰 사주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 사주, 이 궁합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남편이 갖고 있고, 남편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처가 갖고 있고, 그죠? 갖고 있죠. 그 부분을 상호 보완 관계, 상호 보완해서 원만하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는 방법도 있죠. 자, 결국은 병신일주 남편 자리는 신금이죠. 그죠? 뭐 신금 자체가, 자, 결국은 남편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임수를 끌고 와서 신금에 대입하죠. 여기 뭐 신중 임수가 남편의 모습은 있긴 있지만, 일단은 임수를 끌고 오면 임신의 개념이 남편이죠. 그러면 내 남편은 굉장히 실리적인 형태로서 어떻게 됩니까? 생지에 앉아있는 남편이 되죠. 생지. 나는 병지지만 생과 병의 형태로서 남편의 모습이 들어와 있고요. 그죠? 결국 신금이라는 자체에 앉아있는 남편은 생지에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지한 남자는 세상 사는데 원만하게 잘 사는 남자예요. 결국 이 사주가, 결국은, 관이 없으니까, 남편 복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난 남자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내 팔자 안에서 비견겁제가 많으니까 내 남편이 바람필 수 있다. 여지 있죠. 왜 없습니까? 충분히 여지가 있죠. 자, 남편 사주 봐봐요. 바람필 수 있는 여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만약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국에서 살았다 그러면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자 많이 주변에 둘 수 있는 사주 맞아요. 왜? 사주 구조가 그렇잖아요, 일단.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으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내 주변에 여자를 많이 나름대로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팔자에 있는 소속 고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주 맞아요. 맞기 때문에 내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일종의 일반적인 여성들한테 인기 없는 남편이다 그러면 내가 내 남편 삼을까요? 이 사주가?
원인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 남편이 밖에서 인기 있는 남자가 내 남자인 거예요. 그런 남자가 아니면 집에서 퇴근하자마자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일하는 사람 내 남편 아닌 거예요. 재미없어요. 내 남편은 안 보여요. 일 끝나고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주변에 여자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내 팔자 속에 드는 내 남편. 그러면서 그걸 타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자체가 정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내 팔자는 인기 있는 남편을 옆에 두고서 밖에 나가서 밖에 빙빙빙 돌 수 있는 남편을 만나놓고서 그걸 타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남편이 내 남편이다 라고 하는 사주가 내 남편, 이 사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밥상이 어쩌고 저쩌고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내 남편 아니에요. 이거 짜증나 팍팍 나죠. 말하자면은 내 팔자 속에 있는 남편을 그대로 만나는 거죠. 내 팔자 속에 들어있는 남편. 자, 거꾸로 이 사주 속에, 자, 남편 수법, 이 사주 속에 있는 처. 이 사주도 지금 처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 처는 어떠냐? 경금을 불러와서 여기에 자수에, 경금을 불러와서 자수에 입력하는 사지에 앉아있는, 사지에 앉아있다라고. 사지라는 죽었다가 아니에요. 12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사지라는 자체는 내가 주인공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내 여자는. 사지라는 건요, 이미 다 완성한 거고,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과거의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심의우석으로. 근데 사지가 죽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련한 여자 맞아요. 경금을 끌어와서 자수에 대입하니까 사주에 있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태지도 있거든요. 태지의 속성이 약간 겁이 많은 거거든요. 뭔가 내가 잘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태지라는 속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요. 겁도 많고요. 또 어떨 때는 대단함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 그런 여성인데, 근데 자, 이런 여자가 내 집구석에서 살림하고 있다. 아, 이게 못 봐줍니다. 이 사주. 그게 전문 직종이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환경, 자기만의 하다못해 장사나 사업하면서 내만의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처지, 집에서 살림이 내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주에서 못 받아들여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팔자 속에 들어있는 짝을 찾아가는 거, 또 오행적 궁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기궁합이라는 부분, 복합적으로 남자가 리드를 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리드를 하면서 서로 보완, 상호 보완이 되면서 모자란 부분을 서로가 메꿔주면서 시너지까지 낼 수 있는 부부궁합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부부의 궁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엄마만이 쌤 말씀에 소름 돋았어요? 참, 말만 들어도 기분 좋네. 보니까 술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이 내 남편이에요. 근데 안 그러길 바라면서 그걸 탓하고 그걸 갖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 모습이 내 남편인 거죠. 그게 바로 부부궁합이에요. 우리 이준승님이 두 분은 서로 지루할 틈이 없으실 듯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제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든 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행복하게 이제 서로 행복한 모습을 살지만, 자, 엄마라는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고, 그잖아요. 현실적인 거라는 건 돈에 대한 개념, 이런 욕심도 있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고 살고 있는데, 애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술집에서,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그럼 남편이 집니까? 안 지죠. 내가 별짓 다 했어도 내가 잘한 거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근데 애를 들어서, 자, 엄마님 자꾸 타박하는데,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나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건 또 내 남자가 아닌 거야, 이거.
그러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엄마만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제발 좀 나한테 미안해, 사과할게, 내 말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 말을 듣고 싶어 죽겠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했는데도 끝까지 나 잘못 없고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러면 화나면서도 결국 그게 내 남편인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아까 얘기했듯이 나 다음부터 안 그럴게, 미안해 이러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불쌍해. 기가 팍 꺾인 느낌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져. 아, 내 남편이 이렇게 기가 죽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아무튼, 궁합이라는 게, 좀 더 물론 제가 깊이 이 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분석해가지고, 글자 속에 들어가서 분석해서 궁합을 좀 더 깊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라방을 통해서, 뭐, 다 뒤집어 까놓고, 뭐, 사주본다라는 게 좀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쭉 또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고요. 하지만 그 핵심적인 얘기를 했죠. 중요한 포인트니까. 중요한 포인트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너무 얘기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여지도 많이 있죠. 아무튼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 궁합에 대한 얘기, 아까 질문에 대한 얘기, 결혼을 하면 본인 사주와 남편 사주 둘 중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